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처음에 1강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쨌든 8번 정도를 그래도 좀 무사히 마치고 중간에 좀 실수들이 좀 여러 개 동영상에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치고 9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9번째 강의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전에 우리가 이계상묘분 방정식 앞부분을 배웠었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썼던 거는 제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제차 방정식 풀이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개수내림이었었죠. 개수내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 개수 형태 개수 형태의 미분 방정식 그리고 오일러 코시 방정식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비제차 방정식을 할 건데요. 이 비제차 방정식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상수 개수나 오일러 코시 방정식에 적용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적어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2장에서의 내용에서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절차는 우선은 제차 방정식 형태를 먼저 풀고 비제차 방정식에 해가 되는 녀석들을 갖다 찾는 방법이고요. 그 비제차 방정식에 해가 되는 특수해를 갖다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법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법.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제차 방정식 풀이를 갖다가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9번째 강의도 끝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출석 체크 메시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좀 넓게 잡아서 수업 시간 시작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비제차 방정식은 우리가 일계상미분 방정식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상수 개수를 비롯해 가지고 y가 변수니까 x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상수에다가 그 녀석 지금 보시는 것처럼 rx가 0이 아닌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비제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풀이는 우선은 rx를 0이라고 놓고서 제차 방정식 형태죠. 이 녀석의 해를 먼저 찾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쓸 때 YH라고 써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약자 H입니다. 그리고서 특수에 해당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인 YP를 갖다가 찾는데 이걸 찾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찾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찾는 y라는 해를 yh 플러스 yp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은 rx를 만들어내는 녀석, 즉 우리가 어떤 여기 나와 있는 yh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들어가면은 자 이거 2 프라임 플러스 p yh 프라임 플러스 qi h 이거의 결과값이 0이 되게끔 해주는 게 yh죠. 이 성질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p를 r을 만들어주는 yp를 갖다가 아무거나 찾았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이요. yp 프라임 플러스 참 마우스를 쓰려니까 힘드네요. 자, yp 이퀄 얘를 하고 나면은 rx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yh의 성격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yp에다가 yh를 더한 녀석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갖다 분리해서 yp가 해주는 역할은 0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p를 찾았는데 yp 안에 들어있는 텀 중에서 방정식에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해주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rx를 만드는 텀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rx를 만드는 텀이 있는 거에다가 0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yh를 갖다가 일반해 형태로 만들어 찾아가지고 포함시켜버립니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래 찾으려고 하는 이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yh 플러스 yp를 찾는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식의 제차 방정식 형태의 솔루션인 yh를 갖다가 먼저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특수해를 찾는 방법으로서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미정계수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미정계수법을 소개하기 이전에 이 미정계수법이 매개변수 변환법이랑 비교하면 사용하기가 월등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방법이 쉽다면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써먹을 때. 고급 기술일수록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겠죠. 뭐 좋다 나쁘다의 고급 저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급 기술일수록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녀석이라 다방면에 써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우리가 그걸 써먹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작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미정계수법은 아주 제한적인 건데요. 이유는 이 미정계수법이 추측을 통해 가지고 해 모양을 유추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모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정계수법을 써먹기 위한 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A랑 B는 상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정계수법은 상수계수로 이루어져 있는 비제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풀이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은 뭐 자기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경우에도 써먹어도 돼요. 그런데 아마 푸는 방법을 보면은 왜 안 되는지 납득이 갈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A랑 B가 상수라고 한번 해보죠. 상수라고 했었을 때 이 RX의 모양을 일단 봐야지 되는데, 자, 이 RX의 모양이 익스포넨셜 람다 X의 형태이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2x, 익스포넨셜 3x 뭐 이런 형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y, y 프라임, y2 프라임을 다 더했을 때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나오려면요, y가 익스포넨셜 람다 x 텀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rx에 익스포넨셜 람다 x만 있다면은 y에 익스포넨셜 람다 x 이외의 녀석들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x에 n승이 있다. 여기에 람다 x 쪽에 익스포넨셜 뭐 2x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y의 모양을 추정을 하는데 yp죠. yp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데 뭐 익스포넨셜
bx 이런 거 있고 x의 n승 이런 게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한 번 미분할 때 x의 n-1승 최고차가 두 번 미분하면 x의 n-2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y에 있는 xn승을 없애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xn승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죠. 다만 예외가 좀 될 수 있는 게 사인이랑 코사인, 즉 이런 식으로요. 뭐 C1 사인 x 플러스 C2의 코사인 x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A, B 숫자에 따라 가지고 복합적으로 뭐 어떻게 돼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요 녀석들에 의해 가지고 익스포넨셜 EX가 만들어지려면요. 여기에 있는 이 사인이 X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코사인도 X면 안 되고요. 즉, 이 녀석의 형태가 실제로는 C1 사인 EX 플러스 C2의 코사인 EX 이런 상태가 돼야지 되고 C1과 C2가 이제 그러면은 결정돼서 나올 텐데요. 그렇게 나온 녀석은 이제 오일러 포뮬러 입장에서 보면은 K의 익스포넨셜 EX랑 같아집니다. 즉 이 녀석이랑 중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사인 x, 코사인 x 형태로 C1, C2를 이렇게 잡아서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yp를 전체로 요렇게 yp를 전체를 이렇게 잡아서 넣었는데 익스포넨셜 EX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얘가 해주는 역할이 익스포넨셜 EX를 만드는데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0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C1 sin X 플러스 C2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제차 방정식의 해인 YH에 포함되겠죠. 이미. 따라서 우리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왔을 때는 주어져 있는 yp가 익스포넨셜 EX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특수에는. 왜냐면 YH를 갖다 즉 그 제차해를 갖다 구할 때 우리가 일반의 형태로 끌어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익스포넨셜 람다 x의 형태로 rx가 있는 경우에는 yt의 모양을 yp의 모양을 얘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꼭. 자, x의 n승일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rx가 자, 왜 x의 n승만 있으면 안 되냐? y'에서 x의 n-1승이 나올 거거든요. 2'이면은 n-2승 형태가 나올 거고 그것들마저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y가 x의 n승이면은 x의 n승부터 시작해서 상수항까지 쭉 있는 형태를 지녀야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rx가 코사인이나 사인을 갖고 있다면은 얘네들은 rx가 코사인 혹은 사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y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번 미분한 텀에 나오는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사인이랑 사인 녀석이랑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는 녀석의 모양으로 rx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때는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갖다가 yp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집어넣어 가지고 k랑 m 뭐 아니면 k의 n 이런 것들 c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됩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개수 비교를 갖다가 하면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yp를 잡는 건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죠.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y2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x 제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우선은 제차례를 갖다가 먼저 구합니다. y2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0 이거의 일반회를 갖다 먼저 구해야 되니까 상수 계수니까 뻔히 우리가 yh는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막바로 안 되면은 저번 시간 거를 연습을 많이 안 한 건데요. 자, 얘가 상수 계수니까 익스포넨셜 람다 x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은 결국은 람다 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오죠. 이 얘기는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이야기니까 yh가 c1 익스포넨셜 i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라는 말이고요. 지수의 i를 갖다 놓는 거를 좀 싫어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해서 바꿔주면은 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yh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계산을 여기선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yp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x제곱이니까 yp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yp를 한 번,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한 녀석을 원래 방정식에 집어넣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관계식으로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x값에 상관없이 같아야 되니까요. 양쪽을 개수 비교를 하면 우리가 개수들 k0, 1, 2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최고차항 비교를 해보면은 k2는 1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오른쪽에는 없으니까 0이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만 보면은 이 k2 더하기 k0가 0이 돼야 되니까요. k0는 마이너스 2k2고요. 따라서 k0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yp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특수해를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앞쪽에 우리가 미정계수법 어떻게 쓰는지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y의 모양 중에서 x제곱 주어진 방정식에서 x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텀은 x제곱 마이너스 2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일반 해, 그러니까 yh에 해당하는 해에 포함될 거예요. 따라서 y는 yh 플러스 yp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에서 a랑 b는 임의의 상수인데 초기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미정계수법입니다. 요것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보자면은 자, 얘가 x제곱이 아니고요. 코사인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yp를 뭘로 잡아야 돼요? 네, 앞쪽 거 기준으로 하면 이걸로 잡아야 되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은 yp를 얘로 잡으면은 얘는 0을 만들어주는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과값으로 코사인 x가 나오질 않아요. 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게 변형 규칙이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규칙이라기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자, 조금 전과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을 넣으니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얘네들 미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코사인이랑 사인이 싹싹싹 해가지고 없어지니까요. 그럼 결국은 살려둬야 되거든요. 그걸 살려두기 위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에다가 요 둘 다죠. 얘네들이 미분을 해가지고 남는 텀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텀을 갖다가 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자, yp로 선택한 항이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면은 x를 곱한다. 구하려고 하는 항이랑 겹치면은요. 이 해가 뭐 이중근이랑 겹쳐가지고 되면 x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y 뭐 2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y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의 일반 해는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죠. 그런데 이쪽에 익스포넨셜 x가 있다. 그러면은 yp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물론 앞쪽에 임의의 상수 k는 써줘야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해가 이번에는 방정식이 y2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y.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뻔히의 중근 나오죠. 중근으로서 익스포넨셜 x 더하기 x의 익스포넨셜 x. 물론 앞쪽에 얘네들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이게 yh가 될 텐데 이쪽에 익스포넨셜 x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x로는 해결이 안 되죠. yp가 익스포넨셜 x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를 곱했거든요. 여전히 얘가 있어서 이 텀은 0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제곱으로 하면 됩니다. 3중근 그러니까 그 3개나 4개로 가면은 3중근 4중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안 나올 때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올 때까지 x를 계속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 갖고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y2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3y 이퀄 익스포넨셜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자, y에다가 익스포넨셜 람다 x를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제차해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찾고요. 그러면은 람다가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yh 구해졌죠.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yp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가 있어요. 겹치죠. 따라서 yp는 x를 하나 곱해가지고 k x 익스포넨셜 x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넣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2'이랑 프라임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자, 다 소거돼서 적당히 없어지고요. 4k exponential x equal exponential x가 나옵니다. 따라서 k는 4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yp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y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보나마나 지금 중근이 나오는 모양인데 자, 람다 1이 나왔죠. 따라서 yh가 익스포넨셜과 x 익스포넨셜 x로 기저가 만들어지는 일반 해를 갖다 갖게 돼요. 따라서 yp는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 미분한 녀석을 집어넣어 주면은 지금처럼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럼 x가 2분의 1이니까 k가요. 따라서 yp는 2분의 1 x제곱 익스포넨셜 x 이렇게 그러면은 y는 얘가 되겠네요. 자, 요 병영 규칙까지 그리고 요때 주의하실 점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익스포넨셜로 나왔을 때는 잘 찾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코사인이요. x 얘 같은 경우는 sin x 이 경우에도 겹치는 거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물론 이쪽에 나오는 애 있죠. 자, 얘요. 이쪽에 있는 제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녀석 안에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 나오지 않는 경우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이 B에서는 지금 B번 문제에서는 익스포넨셜 x 대신에 코사인 x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로 특수해를 잡아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제차해를 구했는데 그 제차해의 표현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복소해가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이제 뭐 있다 없다 이걸 판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차해를 구했는데 그 제차해에 있는 녀석과 상수항에 있는 녀석이 겹칠 때 이 변형 규칙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서 이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4개의 문제를 이제 한번 좀 지금 수업 시간에 풀어 보시는데요. 오늘 하는 양이 좀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갖다 좀 하다가 보니까 아마 뒤쪽에 우리가 미정계수법 말고 매개변수 변환법까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뭐 풀이 시간을 갖다가 많이 들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정계수법이니까 대략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풀면 되겠다 정도로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다가 풀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동안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보셨는데요. 자,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우선 처음 2개부터.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제차해를 먼저 구하는 거죠. 먼저 구해 보면은 1-3이고요. 그래서 YH 구했습니다. 그럼 YP는 X니까 K1X 플러스 K0가 되고요. 요걸 집어 넣어 보면 YP 프라임이랑 YP2 프라임 넣어서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요런 걸 얻을 수 있죠. 따라서 K1은 마이너스 3분의 1, K0는 마이너스 9분의 2라는 걸 개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YP는 얘가 되겠네요. 그리고 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얘는 형태상 중근 나올 것 같죠? 자, 람다가 2인 중근이 나오네요. 그래서 YH가 요 녀석이니까 근데 겹치죠? 뻔히 얘랑 지금 겹칩니다. 이쪽이랑 이쪽 거 x를 곱해도 겹치니까 x제곱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yp 프라임, yp2 프라임을 갖다가 넣어주고요. 계속 한 것처럼 복잡하죠? 근데 정리하면 좀 간단해집니다.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하는 걸 갖다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몽땅 다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x텀이 붙어있는 녀석들은 다 0이 돼야지 될 거고 안 붙어있는 녀석들은 1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요 k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느 걸 선택해도 되는데 익스포넨셜 2x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텀만 보죠. 자, 얘랑 그다음에 쭉 가면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게 딱 요것뿐이 없죠. 따라서 이 식이 왼쪽과 오른쪽이 성립을 하려면은 k는 일단 2분의 1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변수가 한 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k는 2분의 1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p는 얘가 나올 거고요. y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3, 4번 문제 이제 보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해봤더니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따라서 람다는 1이 나오고요. YH는 C1 익스ponential X 플러스 C2의 X의 익스ponential X. 이 사인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죠. 얘 모양에서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사인이. 그래서 그냥 YP는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로 잡아서 미분한 다음에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얘네들이 나오고요. 이거 할 때도 비교는 A랑 B 이번엔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다 해야 되니까 사인이랑 코사인 텀으로 묶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보면은 A는 0이고 B는 2분의 1이면 되네요. 그래서 YP는 2분의 1 코사인 X.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는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쉽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y2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2 코사인 t. 자, 얘는 yh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이쪽에 있는 이 녀석이랑 이쪽에 있는 녀석이 겹치죠. 그래서 yp를 갖다가 사인과 코사인 t의 합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그냥 0 나올 테니까요. 따라서 변형 규칙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지 되고요. yp에다가 t를 곱해 준 겁니다. 앞에서 계속 x로 하다 t로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상수항 쪽이 코사인 t로 돼 있죠. 그러니까
변수를 t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녀석을 y2' 플러스 y에 넣어주고요. 요 식에다가 넣으면은 자, 아주 복잡하죠. A랑 B 두 개를 구해야지 되니까 사인과 코사인 텀으로 좀 묶어줘 봅시다. 묶어주는데 그때도 아까랑 했었던 거랑 동일한 우리가 방법을 쓰는데요. t가 붙어있는 텀, 얘네들은 일단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니까. 없는 이거에 대해서만 얘네들이 2 코사인 t, 이쪽 오른쪽에서는 2 코사인 t가 나올 수가 없죠. t가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t는 어떻게든 계산해서 0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만 2 코사인 t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는 a는 0이고 b는 1이 나오면 되겠네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t에 붙어 있는 쪽이 0이 돼가지고 계산 결과라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서도 막바로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p는 t sin t가 나왔고요. 그래서 y는 이렇게 돼요. 자, 요 4번 문제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4개를 풀어서 우리 앞주 예제까지 6문제 정도를 풀어보면서 미정계수법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매개변수 변환법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거는 미정계수법이었습니다.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을 해서 푸는 거였었고요. 매개변수 변환법은 이름으로 보면 매개변수를 적당히 바꿔서 하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 예제 2장 10절에 1번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갖다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일반화를 갖다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추측을 해야지 되는 거라서 해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 쪽이 세컨트 x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y가 어떤 형태면은 두 번 미분한 거랑 더했을 때 세컨트 x가 나올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만약에 그 추측이 자기는 뭐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매개변수 변환법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미정계수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좀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매개변수 변환법을 쓰는데요. 자, 우선 YH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YH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봤었던 거랑 Y2' 플러스 Y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람다 제곱 플러스 1 해가지고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니까 결국은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H는 막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YH를 갖다가 우리가 이미 찾아놨는데요. 요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어떤 개가 있고요. 여기에 y1이라는 녀석이랑 y2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y1, y2. 제차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y1과 y2가 적당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제차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컨트 x라는 녀석이 상수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조용히 있던 이 개에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한 겁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 거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YP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이 YP라는 녀석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텐데요. 뭔가가 들어가서 그 끼칠 때 그냥 지 혼자 잘났다고 끼치는 게 아니고요. 이 Y2가 들어왔기 때문에 Y1에서 영향을 Y1에서 YP에 영향을 줄 거고요. Y2에서도 YP에다가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그냥 우리 세력 싸움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Y1이랑 Y2로 잘 굴러가던 어떤 개에 난데없이 YP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Y1과 YP가 싸울 거고 Y2와 YP가 싸우면서 이 안에 있는 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YP를 예측을 할 때는요, 이 YP가 이거에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Y1이랑 Y2랑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YP의 모양을 그냥 난데없이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 Y1과 Y2의 어떤 함수가 곱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게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할 때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과 그거에서부터 나온 재차 방정식의 해를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P에 대한 모양을 가정을 하는데요. YH의 해인 해 집합의 기저죠. 코사인 X랑 사인 X에 C1이랑 C2인 상수가 아니고요. U랑 V라는 X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방정식이 곱해져서 선형결합을 한 게 YP의 형태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과정은 뻔하겠죠. 자, 얘를 한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분을 하려고 봤는데요. 자, YP를 한 번만 미분한 거를 한번 보세요. 모양을. 자, 이거 그냥 딱 봐도 지금 텀이 4개가 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텀이 8개가 될 거예요. 8개만 되면 다행인데요. 거기에 U2'이랑 V2'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원래는 Y에 대한 이계 상미분 방정식이었는데 U2'이랑 V2'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U랑 V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 돼요. 우리가 앞쪽에서 적분인자를 구할 때도 그랬는데 쉬운 걸 풀려고 식을 쭉 전개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방법은 때려치고요. 여기에다가 제한을 좀 줍니다. 자, 어떻게 줄 거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할 때 힘들어지게 하는 녀석이 U'이랑 V'이 미분되면서 나오게 되는 U2'과 V2'이죠. 그게 없어지게끔, 그러려면은 U'이랑 V'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나 더 하는데요. 요게 0이 되는 녀석 중에서만 찾아볼 겁니다.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 녀석들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찾은 녀석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특수해에 전부 다를 갖다가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증명은 하지 않을 건데요. 일단은 요 가정을 집어넣는다. 가정을 집어넣게 되는 아이디어의 시작은 괴롭히는 녀석을 없애버리면서 식을 갖다가 좀 간단히 만들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YP'이 좀 간단해져요. 줄어들죠. 그러고 나면은
2'을 구했을 때 4개 정도고요. 이 개수보다는 U2', V2'이 안 나오고 U랑 V를 한 번씩만 미분한 텀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집어넣겠죠, 뻔히. 자, 이걸 YP2'이랑 YP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방정식에 집어넣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별다른 작업 없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서 뭐 이제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식을 좀 정리하면 요게 없어지죠. 일단 U'은 남아 있는데요. U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없어지죠. 그 다음에 V 사인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조건을 이걸 줬죠. 이것도 만족을 해야지 돼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방정식을 적당히 연립해서 U', V'을 구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계속 해볼까요? 자, 얘는 자 넘기고 이거 지금 넘겨서 계산을 하려고 양변에 사인을 곱했네요. 그럼 요게 하나 나올 거고요. 위아래를 같게 만들어서 텀을 소거법을 쓸 거니까요. 밑에 쪽에다는 코사인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위아래 더해주면은 U'은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U를 하나 구할 수 있죠. U는 ln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식이요. 기본이 이 식이니까 자, 이 식에다가 코사인을 한번 곱해 봅시다. 제일 위쪽에 코사인을 구하면은 요게 나오고 밑에다가는 사인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나옵니다. 이번엔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V 프라임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 이퀄 1이 나오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따라서 V 프라임이 1이고요. V는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적분을 해서 구한 거니까 원래 VC가 아니라 그냥 C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C 이렇게 적분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를 구할 때 YP가 이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U에 플러스 C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YP의 모양이 이게 ln X 플러스 C에다가 코사인 X 더하기 이것도 구분하려면은 뭐 C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따가 쓸 테니까 C3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X 플러스 C4 이거에 사인 X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Y는 YH 더하기 YP인데 여기에서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가 이미 있고요. 또 C3 코사인 X 더하기 C4 사인 X 그리고 나서 ln 코사인 X 코사인 X 더하기 X의 사인 X 뭐 이렇게 되겠네요. 뻔히 지금 이거랑 이거는 C2와 C4가 임의의 상수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하나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얘랑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쪽에서 적분상수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UV를 구하고 나면은 자, 해가 자, 얘를 지우고요. 얘를 제가 잘못 지웠네요. 그냥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y 이퀄 yh 플러스 yp니까 이게 c1 코사인 x yh요. c2 사인 x 이게 있고 u가 지금 ln 코사인 x였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해를 구한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나눠준 강의 노트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구하게 된 건데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걸 우리가 매개변수 변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를 해야 되겠죠. 조금 일반화를 하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본 거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가정 yp를 제차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고요. 두 번째 가정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요걸로 식을 해의 범위를 줄여서 대입하고서 얘를 구해낸다. 이게 골자고요. 조금 있다가 할 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얘네들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었던 아마 19학번이랑 18학번이 1학년 때 배웠겠죠. 나머지는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행렬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표현을 갖다가 좀 하게 될 겁니다. 행렬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제가 부교재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선형대수 책을 갖다가 좀 보시던지 아니면은 구글에서 행렬 하나, 행렬 연산, 그 다음에 역행렬 요거 2개 정도만 키워드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일반화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일반형이 y2' 플러스 p y' 플러스 qy 이퀄 rx 형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제 차이는 구했다고 보고요. C1 Y1 플러스 C2 Y2로 제 차이가 구해졌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나서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YP의 모양을 Y1과 Y2에 각각 서로 다른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하고 시작을 갖다 할 겁니다. 이랬을 때 한번 미분을 갖다가 한 텀이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막바로 미분을 하면은 y2', u2'이랑 v2'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u'이랑 v'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u'y1 플러스 v'y2 이퀄 0 이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yp'이 이제 텀이 2개가 없어져 가지고 달랑 2개가 나오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u랑 v가 한번 미분한 형태에 대한 게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미분을 하더라도 1개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녀석을 갖다가 u2'이랑 y' 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봅시다. y1이랑 y2로 묶이는 부분들을 이제 따로따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y1과 y2가 제차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차해를 이루는 기저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자동으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거는 얘가 되겠네요.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지금 우리가 구해 놓은 거랑 애초에 가정을 했었던 부분이요. 요 두 개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렬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다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제가 가정한다고 이야기를 갖다 했었죠. 일단은 정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든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행렬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요 녀석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서 양변에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 주면은 U'과 V'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방정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고요. 실제 역행렬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어져 있는 녀석의 역행렬이 얘가 됩니다. 자, 이거는 y1부터 시작을 해서요.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을 갖다가 a, b, c, d로 기억을 해 두시면은요.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AD-BC고요. 자, 요게 D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게 A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게 2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에서는 우리가 역행렬의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U'이랑 V'을 직접 찾아보면요. U'은 이렇게 나와서 얘를 양변을 적분해 주면은 U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V'은 이렇게 되니까 얘도 적분을 해주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요 밑에 부분이요. 자,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AD-BC랑 같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도 또 똑같이 있어요. 이 AD-BC는 2 곱하기 2 행렬에 있어가지고 행렬식이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뒤쪽에 3개나 4개, 다개, 고개, 상미분 방정식을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써먹으려면은 이제 행렬식을 갖다가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은 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지 되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마저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엔 봤고요. 주어져 있는 미분방정식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제차에는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AD-BC 형태라고 그랬었죠.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이요. 그때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을 이렇게 쓰고 이거를 우리가 론스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는 론스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행렬에서는 디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그걸 특별히 우리가 론스케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만드는 방식이 좀 제한적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y1, y2 만약에 2개니까 지금 2개가 나오는데 3개면 y3까지 있겠죠. 4개면은 4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얘를 y의 n-1개 미분까지 써줍니다. 지금 3개 있으면은 y1 프라임, y2 프라임, 아니 y1의 2 프라임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을 써줘요. 그럼 이쪽에는 y3에 2'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론스키안이라고 그러고요. 이거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행렬식 계산을 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참고서적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행렬식에 대한 거를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이 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뭐 행렬식이 뭐 어떤 성질을 지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할 때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어쨌든 론스키안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yp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u랑 v 구했었죠. u가 요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였고 v가 요 녀석 모양이었기 때문에 yp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앞쪽에서 풀었었던 예제예요. 얘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죠. 자, 얘를 풀어보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한참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yp가 뭔지 알죠? 자, y1, y2가 코사인 x랑 사인 x로 되어져 있으면은 론스키아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p는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각각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똑같죠? 이때 이제 간혹 할 수 있는 질문이 지금은 코사인 x를 y1으로 사인 x를 y2로 했는데 만약에 y1을 사인 x라고 하고 y2를 코사인 x라고 해도 답이 똑같게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똑같습니다. 얘가 바뀌면은요 론스키안 값도 바뀌어요. 앞뒤가 바뀌게 되면서 AD-BC 형태로 얘네들 둘을 갖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곱한 다음에 빼주게 되는데 y1이랑 y2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조금 전에는 즉 코사인이 y2, 사인이 y1이 되게 되면요. 조금 전에는 론스키안이 1이 나왔었지만은 이번엔 론스키안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얘도 변수, 그러니까 매개변수 변환법을 우리가 시험 문제를 갖다가 풀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끌고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계상미분 방정식에서는 처음부터 끌고 내려오는 게 그나마 해볼만 한데요. 3개만 되더라도 정말 할 짓이 못 됩니다.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까지 계속해서 기억을 할 거라고는 절대로 보장을 못 합니다. 제 생각에 시험 볼 때 기억하고 있다가 한 달 안에 잊어먹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요렇게 되는 식이 있다. 즉 특수해를 갖다가 구할 때 매개변수 변환법을 갖다가 결론 지을 수 있는 식이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을 때는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을 시켜 보시다가 정말 시험 볼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전에 외워서 들어오는 거 정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물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이계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매개변수 변환법을 직접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써먹지 않고 한번 풀어보는 게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봤는데요.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연습으로 좀 풀어볼 문제는 지금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좀 하면은요. 풀이 전에. 자, 이거 제가 한 3년쯤 전에 중간고사 문제로 냈었던 건데요. 이렇게 냈더니 정답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거의 뭐 단자릿수 %였는데 낮을 수뿐이 없었던, 그러니까 낮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매개변수 변환법을 갖다가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인데, 기본형은 y2'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x제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본형으로 보려면은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거 감안을 좀 하시고요. 물론 제차해를 구할 때는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에 있는 이 D2가 뭐냐, 이거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갖다 학생들이 가끔 하는데요.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미분을 볼 때, 자, dy, dx, y를 갖다가 x로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쓰죠. 두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거는 풀어서 쓰면은 dx 이걸 갖다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지금 제가 쓴 거를 타자기로 친다고 생각하면 이게 위에 첨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5줄이 들어가거든요. 치기에 진짜 힘들기도 하고 종이 낭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약속들을 갖다 생각을 했냐면은, 미분을 해주는 녀석이 뻔하면은 굳이 밑에 써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요. 그러고 났더니 이 위에 있는 녀석이 결국은 d제곱의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d로 하니까 소문자죠. 좀 구분이 잘 안 돼서 대문자로 그냥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y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예요. x로 2번 미분한 거고요. 이거는 y를 x로 1번 미분한 거겠죠. 이거는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네요. 서로 곱해져 있다라고 봐가지고 이렇게요. 뭐 나중에 이야기를 갖다가 기회가 있으면 또 더 보시겠지만은 dxy 이렇게 하면은 x로 미분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얘를 쓰고 밑에 이렇게 쓸 경우에는 편미분을 갖다가 지칭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라, 이 위에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이 y 있죠? y가 여기 d2에 d제곱에 곱해지고 d에 곱해지고, 여기에 그냥 9라고 써놓으면 좀 멋쩍어가지고요. 단위를 뜻하는, 유닛을 뜻하는 i를 갖다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에 y2' 플러스 xy' 마이너스 9y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나가지고 요 다음번에 풀이까지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좀 초과될 것 같아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꼭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아니니까 뭐 올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풀어본 이 문제에 대한 풀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